신 대표님은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을 했고 미시건대에서 금융공학으로 석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원자재 트레이더로 일을 하다가 2015년도에 트리지를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트리지를 알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농축수산물 생산지의 어떤 산지, 가격, 생산량, 작황 이런 정보들을 한 군데서 여태까지 모아서 분석했던 기업이나 기관이 전혀 없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2, 3년간 그 수준 높은 엔지니어들을 투입을 해서 완성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데이터를 유료 정보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농축수산물을 소싱해서 거래까지 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식품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가총액 물론 장외 투자금액 기준이죠. 1조 원을 돌파를 해서 최초의 유니콘이라는 타이틀을 또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식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트리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지는 뭐 날려지기 자체를 푸드 에그리 섹터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이 테크 섹터에서 지금 데이터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선도적인 역할이라는 게 무언가 엄청나게 혁신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래도 기존까지 어떤 전 세계 어떤 기업들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시도를 해가지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한 30만 종 이상에 대한 품종에 대한 그 농산물을요 저희가 직접 매뉴얼리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이요. 사실 엔지니어링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는 그 맵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 맵을 만드는 과정을만 하더라도 거의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매뉴얼리 그 데이터 맵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오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위에 수백 개의 거의 내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서비스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어떤 그 투자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요. 전 세계 이제 90%의 그 캐피탈들이 카본 에미션에 감축되는 그쪽으로 더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역에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나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나 이런 분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어댑테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이 분야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미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 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자원을 배분하고 인간이 이 자연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효용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계속 발생하는 이 변동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또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그 인도에서 지금 최근에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산출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이 세계 양파의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수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40%의 타리프를 매기고 이런 그 활동이요.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1위 수출 업체가 갑자기 수출을 제한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수입을 하던 업체들은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하던 업체들도 연쇄적인 파동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하나가 깨지게 되면 단지 그 공급망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12months 쉘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12개월 동안에
그 쉘프가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 원래는 원산지가 이 국가에서 오던 것들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 거기가 이제 비게 되고 그럼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거죠. 카본 감소에 대한 부분과 미리게이션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어댑테이션, 결국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위치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회사입니다. 퀀티테이티브 데이터, 퀄리티브 데이터 이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데이터에 대해서는 집착적으로 수집을 해왔고요. 이런 결과 지금 200만의 글로벌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게 단순히 꼭 에구리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도 이 정도의 어떤 전 세계에서 독점화된 데이터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데이터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그 이후에도 오더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후에 연결되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설계 능력이 있어야지 결국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라운 점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롱테일 파머들 그리고 뭐 대형 대기업부터 이 공급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유저들 중에 50% 정도가 이런 공급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TDS라는 게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벨이라는 게 마켓 레벨에서,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어떤 도매 시장 가격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마켓 단위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업 단위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들의 트랜잭션 파트너들은 누가 되고 어떤 가격에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주 이런 턴오버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요. 그들의 공급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격 포인트가 적절한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사례인데요. 필리핀에 이제 굉장히 이 사우스 이스트 아일랜드 굉장히 이제 깊숙이 있는 곳에 깔라만시를 농장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NGO 단체들이 접근을 해서 여기에 퍼실러티를 지어주고 이거를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이런 퍼실러티가 들어간다고 해도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에 대한 숙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트위치에 오면은 이미 전 세계 200만의 커스터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이 원하는 시장에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바이어들하고 적절하게 커넥션을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금융으로 치면은 약간 이런 블룸버그처럼 데이터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하는 것처럼 이 뒤에 실제로 이 딜이 메이킹 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좀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루프가 저희가 여기에 어떤 이 플라이 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이 저희를 알게 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면서요. 데이터를 쓰면서 알게 되고 여기에 엄청나게 전 세계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이게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래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정보들을 또 저희한테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세일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 방법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서 저희한테는 데이터가 또다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고객들한테 이 데이터들이 또다시 가공이 돼가지고 조금 더 그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트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비단 기업들만이 아니고요. 정부 단체들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어떤 커스터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들도 이 푸드 시큐리티 이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 그리고 그들의 이제 수출 장려 정책 등에서도 정부의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딜 봐도 전 세계 이 농업 인구가 3빌리언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저희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각 국가들하고 이런 데이터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어떤
안보 산업에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웨더 어노말리 같은 어떤 기후 변화, 이 특정 상황이라든지 어떤 프라이스 트렌드라든지 특정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모든 뭐 시즌 알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팔로우하는 아이템들에 맞춰 가지고 대시보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데이터하고 휴먼 오퍼레이션의 항상 결합에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데이터 자체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발굴해내는 오리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것을 하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각 국가의 해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라고 해서 300명의 현지 인력들이 실제로 거래에도 참여하고 데이터를 끊임없이 발굴을 하면서 결국 저희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소스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데이터의 구조화 속에 계속해서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GAADF라고요. 이게 사실 Generally Accepted Agricultural Data Framework라고 어떻게 보면 회계에서 치면은 어떤 그 갭처럼 저희가 전 세계의 에그리컬처와 푸드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각각의 스펙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를 저희가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간에 걸쳐서 정의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어떤 거래에 있어서 모든 단어의 표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냥 뭐 데이터는 추상적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만 잘 빌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부에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 클렌징 프로세스도 37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각각 모든 국가와 모든 산지와 어떤 모든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형태에 따라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교 가능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축적이 되려면 결국 데이터가 구조화돼야 되고요. 이 과정이 거의 자동차 완성차 단계의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과정처럼 저희에게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트리츠는 버티컬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에그리하고 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로지스틱스라든지 페이먼트, 파이낸스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해 나가는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스터머들에게 1차적인 서비스를 하면서요. 그게 거래로 이어지고 그 거래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이 전체 밸류 체인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이 단계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는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을 추구해 오면서 결국 이 시장은 물리적인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커머더티, 원자재, 그리고 뭐 그게 midstream이 되든 upstream이 되든 downstream이 되든 이 물리적인 제약에 있어서 성장성의 제한이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세계 1등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기업이 꼭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스템 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가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구매와 세일즈의 전 세계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고유한 것을 생산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매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서 결국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묶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농산물들도 고부가 농산물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특성이 있는 저희가 어떤 와인이나 지금 뭐 커피나 치즈나 이런 스페셜티 프로덕트들이 훨씬 더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서 용이하게 되는 그런 시장을 꿈꾸면서요. 저희가 결국 농업이 그리고 이 식품 산업이 전 세계 미래에 앞으로 엄청난 고부가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거를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시킬까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결국 다른 방법으로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킴으로써 인류가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회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